안녕하십니까. 사물 이병도입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장은 뉴욕 증권시장을 하락해 물들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희망이 커지면서 주식은 2023년 첫 번째 큰 랠리를 펼치고 다우는 거의 700포인트 가까이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일 12월 고용보고서와 경제활동 조사 결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 후 랠리를 펼쳤습니다. 강세장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는 699.71포인트 2.1% 상승했고 S&P 500지수는 2.3%, 나스닥 종합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랠리는 주식이 한 주 동안 긍정적인 영역으로 마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각각 1.5%씩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 상승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경제는 2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예상한 20만 개의 일자리 예상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임금은 경제학자들이 0.4%를 예상했던 달에 0.3% 증가하여 예상보다 느리게 증가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아론은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것과 평균 시간당 소득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흥분합니다. ISM의 비제조 구매관리 지수가 12월에 서비스 산업이 수축했음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11월 S&P 500세트가 거래 시간 30분을 남기고 서 있는 곳은 모든 11개 S&P 500 섹터가 금일 오후 주식이 랠리를 펼치면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재료주는 33.4%를 추가하여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다른 10개 부문보다 뒤처졌지만 여전히 1% 증가했습니다. 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각 시작 지점보다 더 높은 주 마감 속도를 보였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금요일에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이번 주에는 3.8%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은 유일하게 0.1%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젠, 약물 승인 후 이익을 확대했습니다. 바이오젠의 주식은 오후 3시 직후 거래를 재개하고 이익을 확대했습니다. FDA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가속 승인을 승인한 후 생명공학 주식 거래가 5.2%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후 2시에 중단되기 전에 주식은 약 3.6% 상승했습니다. 거래의 마지막 시간에 진입하는 주식 거래. 세 가지 주요 지수는 투자자들이 거래의 마지막 시간에 진입하면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26포인트를 2.2%를 얻었습니다. S&P 500은 나스닥은 2.4%를 추가했습니다. 2.7%가 올랐습니다. 거래 시간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 가지 지수 모두 이번 주를 마감할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각각 이번 주 1.5%, 나스닥 1.1%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티3, 임박한 파산 보고에 50%가 하락했습니다. 파티3, 월스트리트저널이 소매업자가 몇 주 안에 파산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후 금요일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파티3의 주식의 한 주가 오후 2시에 약 17%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6일 종가 6불 55센트에서 97% 하락한 것입니다. 이 주식은 2022년에 가치 93.4%를 잃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자 지출이 상품으로 예기치 않게 이동하면서 주가는 162.8% 급등한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 동안 각각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함에 따라 바이오젠에서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바이오젠의 주식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바이오젠과 일본 회사 아이사이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카네마브의 빠른 승인을 발표함에 따라 보류 중인 뉴스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경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젠과 이사이는 또한 작년에 FDA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승인을 받은 아두헬름이라는 또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 뒤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멈춘 당일 주가는 3.56% 상승했었습니다. 채권 가격 급등, 경제 데이터 신호가 인플레이션 냉각 신호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두 가지 주요 경제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후 채권 가격이 주식과 함께 상승하여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 16.2 베이스포인트 하락한 3.56%를 기록했습니다. 2년 국채 수익률은 18.9 베이스포인트 하락한 4.264%를 기록했습니다. 30년 국채 수익률은 11.8 베이스포인트 하락한 3.68%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와 3개월 만기 국채 사이의 스프레드는 경기 침체를 알리는 핵심 역전 현상으로 1982년 이후 최대입니다.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알아야 합니다. 1 베이스포인트는 0.01%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첫 주가 변동성을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요일 랠리에 대해 너무 흥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첫 주 및 1월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정서 침식에 대비한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의 특이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조합을 순점으로 하는 주요 경제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요일 메모했었습니다. 코퍼레이트 아메리카가 한 달에 20만 명 이상의 순신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개시하더라도 제조 및 서비스 부분 모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에 따르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본 최고의 GDP 확장 중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팬데믹 부양책에 의해 부분적으로 촉진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조합은 느린 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된 주식시장 평가가 앞으로 1년 동안 고르지 못한 거래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해 주식에 대한 겸손한 수익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슬럼프 역전, 더 높은 거래.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일부 자동차 모델의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은 후 금요일 5% 이상 폭락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테슬라는 더 넓은 시장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정후에는 1.85% 상승했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바뀐 경우입니다. 연준의 바퀴는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총재는 금요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강도는 조금 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준비된 발언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우리 2% 목표로 지속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사건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추가 요금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12월에 일시 중지하기 전에 금리를 또 다른 퍼센트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라파엘 볼식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CNBC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벤치마크 펀드 금리가 현재 목표범위인 4.25에서 4.5%에서 5%를 넘어설 거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킹은 금리가 얼마나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준이 2022년에 7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 이제 더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관리, 접객 분야 리드 12월 일자리 증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건강관리 및 사회 서비스가 일자리 증가의 최상위 범주였으며 레저 및 접객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두 부분이 소매, 운송 및 창고업은 12월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몇 가지 취약한 영역이 있었는데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6천 명이 실직이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가 식으면서 오일 가격이 식으면서 쉐브론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일 가격이 식으면서 유가가 식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쉐브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주가가 50% 이상 상승한 후 소폭의 9%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더우그 레게이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급등 이후 주가가 안정되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주식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레게이트는 금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CBX를 자체 성공의 희생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정가치 추정치가 10% 미만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미 동료에 대한 적절한 등급이 중립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골드만의 해치우스는 일자리수가 연착륙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안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고용보고서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재조정하는 데 필요한 추세 이하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매우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연착륙에 고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노동부가 비농업 고용이 22만 3천 명 증가하고 평균 시간당 소득이 연간 4.6%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웰즈 화고는 룰루몬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웰즈 화고 애널리스트 이케 보루추는 룰루레몬의 주식을 비중 확대로 올려 운동복 소매업체를 모멘텀 있는 희귀한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룰루의 A형 해병력은 놀라울 정도였으며 2021년 에스티메이트 A형은 본질적으로 2019년 수준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2023년에도 지속적인 탄력성을 기대했습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큰 연간 손실 후 대규모 반등합니다. 깊은 골이 있으면 높은 봉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큰 손실을 입은 후 크게 반등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1936년 이후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한 9년 중 7년이 다음 해에 두 자릿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18%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2022년에 19.4% 하락하여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겪었습니다. 1937년 S&P 500은 마이너스 34.7%였는데 그 익년도에 30.8%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1941년 마이너스 11.6%였는데
그 익년도에 20.1%가 상승했습니다. 1957년 마이너스 10.7%였는데 그 익년도에 43.1%가 상승했습니다. 1966년 마이너스 10%에서 그 익년도에 23.9%가 상승했습니다. 1973년 마이너스 13.7%였는데 S&P 500의 지수가 마이너스 26.3%였는데 37.1%가 상승했습니다. 1973년은 마이너스 14.7%였는데 익년도에 마이너스 26.3%를 시현했습니다. 1974년은 마이너스 26.3%에서 익년도에 37.1%를 시현했습니다. 2001년 마이너스 11.9%에서 2002년 마이너스 22.1%를 시현했습니다. 2022년 마이너스 21.1%에서 그 익년도에 28.7%를 시현했습니다. 2008년 마이너스 37%에서 그 익년도에 26.5%를 시현했습니다. 지난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빠졌던 하락했던 이 장이 S&P 500이 딱 2번, 9번 중에서 2번 1973년과 2001년이 마이너스를 냈습니다. 익년도에. 그래서 올해의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무언가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더 느린 임금 상승으로 반등하지만 일자리 데이터의 다른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일자리 보고서는 경제가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일자리를 추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투자자들은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전 8시 30분 ET 고용보고서 이후 주식은 12월에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5%보다 낮은 4.6%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큰 변화는 평균 시간당 수입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를 시사합니다. 라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수석 투자 전문가인 마이클 아론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제와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양날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연준회의는 1월 30일과 2월 1일에 열립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회의 후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지만 선물 시장의 거래자들은 더 작은 25 베이스포인트 인상에 더 큰 가능성을 둡니다. 베이스포인트는 100분율 포인트 0.01과 같습니다. 오늘 같은 데이터는 연준이 50 베이스포인트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아론이 말했습니다. 더 공격적인 연준은 더 많은 시장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연방기금 목표 금리 범위를 4.25%에서 4.50%를 끌어올린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와 뜨거운 노동시장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바크리 파이낸셜 그룹의 최고 책임자인 피터 북바르는 고용보고서 이후 시장 기대치가 바뀌지 않았으며 2월 연방기금 선물기량은 또 다른 32 베이스포인트 인상을 가격에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 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100%, 추가 25 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3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피크 연방기금은 여전히 5%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60 베이스포인트, 거의 70 베이스포인트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크바르는 연준이 종점이 다음 회의에서 25 베이스포인트나 50 베이스포인트 인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키뱅크는 베드베스 앤 비욘드 주식이 파산 경고 10센트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키뱅크는 베드베스 비욘드가 파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베드베스 앤 비욘드의 주가가 10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브루델리 토마스는 목표 주가를 $2에서 10센트로 낮추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목요일 종가 대비 94% 하락을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다우존스가 70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 어느 시점에 반등을 할지, 어느 시점에 하락을 할지 큰 추세는 우리가 볼 수 있으나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 앤 홀드 하는 전략을 갖는 투자자는 이런 기회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이 앤 홀드를 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